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만의 법칙 필살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복세를 보였던 코스피 기세가 꺾이면서 이번 주 장중 2,100선마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이달 초만 하더라도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최근 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국내 증시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잠시 후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주식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매지온의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를 놓고 업계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네, 업계에서도 이번 매지온의 임상 3상을 절반의 어떤 성공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주 매지온의 주가가 급등락을 변동성 크게 반복했습니다. 잠시 후에 향후 주가 전망과 대응책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불안한 시장 상황에 수익 올리기가 녹록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수익을 안겨줄 파이브스타만의 핵심 종목 역시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찬바람 부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종목들, 핵심 종목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불만의 법칙 필살기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간 국내 증시. 11월 22일 금요일 코스피 2,101포인트, 코스닥 633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인오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시장의 핵심주 선점은 물론 스마트한 전략으로 계좌 수익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허인남 대표의 수익률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인남 대표는 지난 11일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업체 오성첨단 소재를 공략, 이후 춘천시 대마 특구 추진 소식의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40%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의 뉴페이스죠. 이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철저한 기업 분석은 물론 트렌디한 감각까지 더해진 정종용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정종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임박 소식에 강세를 보인 방산주 빅텍을 정확히 공략, 하루 만에 7%라는 확실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과 카카오톡 채널 SBS CNBC 파이브스타를 통해서도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진다. 1992년 증권시장 개방 이후 지금까지 되풀이되어 온 현상입니다. 국내 시가총액의 34%, 또 우리 주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이들은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어땠을까요? 월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올해 1월에서 7월 중 이렇게 5월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이후부터 이들의 변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로써 코스피가 2,000선 붕괴를 나타내기도 했죠. 그리고 이후 4개월째 매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2,150선을 돌파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듯했던 코스피가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에 결국 장중에 2,100선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국내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외국인이 야속하지만 이들의 귀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 이번 주 수많은 이슈 속에서 저의 픽은 코스피 2,100선 안착, 외국인 손에 달렸다입니다.
11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2,100선을 사수했던 코스피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최근 하락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최근 국내 증시는 대내외 악재로 인해 가지고요. 대만 등 아시아 증시보다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 외국인들의 대량의 매도세를 두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26일로 예정된 MSCI 신흥국 지수의 국가별 편입 비중, 즉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일단 대량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이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요인도 외국인의 투자 심리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표된 무디스가요. 우리나라 그 24개 기업 중에서 14개 기업에 대한 그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세 번째는 최근에 국내 증시 호재를 작용했던 미중 무역 협상이 악재로 돌변했다는 점인데요. 일단은 올해 11월 안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가 심한 가운데 홍콩 사태를 둘러싼 속칭 홍콩 인권법에 대한 미국 상원과 하원이 통과를 시켰고 이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1단계 무역 협의가 다 악재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면은 코스닥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그 메지온의 유대나필 3상에 대한 그런 그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 모 증권사에서 다음 주부터 신용담보비율을 늘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신용비율이 높은 종목으로 매도세가 몰리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방송에서 이제 김영구 대표가 11월 초 매수세를 보인 외국인에 대해서 매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외국인들의 매도를 예상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11월 말경에 지난 5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네네. 그래서 MSCI 그 중국 A주의 리밸런싱 때문에 분명히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지금 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무역 분쟁 문제, 미중 무역 분쟁 문제와 MSCI 중국 A주의 리밸런싱, 그다음에 무디스의 한국 기업 평가 절하 이런 것들 부정적 견해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좀 추가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면 아람코라는 회사가 사우디의 그 시장에 상장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또 알리바바가 홍콩 시장에 상장을 하게 맞아요. 됩니다. 예. 그럼 그런 그 큰 굵직한 기업들의 IPO가 결국 자금 이동을 갖다가 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은 지금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금 이탈을 하는데 그 규모가 하루에 대체적으로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나갑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나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략 생각을 해보면 많이 나가봐야 2조고요. 지난 5월에 계산을 해보면 한 1조 2천억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나간 돈들을 체크해보면 한 8천억 정도 나간 것 같아요. 8천억 조금 넘게 나간 것 예. 같은데 이제 다음 주 초까지만 조금 더 나가면 하루에 3천억에서 5천억 사이 하루 이틀 정도만 더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자, 코스피에서 12거래일 연속 매도 행보를 보인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간 외국인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을까요? 화면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죠. 자,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보면 카카오, FNF,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LG전자 등이 있네요. 이 종목들 특징이 따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들 기업들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고요. 이러한 실적 가능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매수세를 한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카카오 같은 경우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832억과 591억 원을 기록해가지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약 30.7% 그리고 27.3%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광고 외 비즈니스 부분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질적인 성장도 거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FM 같은 경우는 3분기 연결 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89.3% 증가한 325억 원을 기록해가지고 시장의 기대치인 235억 원을 크게 상회했거든요. 네. 다 아시는 그 대표적인 브랜드인 MLB와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관련 신발 매출이 상당히 늘었고요. 하지만 4분기에 들어서는 역시 성수기거든요. 의류 관련 매출이 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32.6% 증가했는데요.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약 19.8%를 기록했는데 3분기에는 12.8%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구조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자료에 의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장 가동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실적 개선이 3분기, 4분기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들 업종의 이들 종목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매도 종목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었는데 최근에 왜 매도를 보이는 걸까요? 네. 결국은 비중 조절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만 국한에서 볼 때는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이 보이겠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알리바바도 보일 거고 아까 아, 얘기했던 사우디에 상장하는 아람코도 보일 예. 거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산 주식이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이라면 걔네들을 조금 매도하고 그쪽을 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비중 조절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가격대를 좀 정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1,000원하고 5만 원 선은 1차 지지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5만 원 선이 깨진다면 4만 9천 원, 4만 8천 원이 마지막 2차 지지선이 될 겁니다. 아무리 지수가 떨어진다 그래도 그 시점에 되면은 오히려 매수를 해줘야지 그 시점에 던지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8만 원이 지지선이었는데 이번에 외국인 매도로 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1차 지지선이 17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더 떨어져 봐야 16만 원 선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하고 그 시점마다 최저 저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점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남은 연말 외국인들의 귀환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5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세요. 두 분 다 외국인의 귀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의 예상보다 상당히 크게 늘어난 맞아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당초에 26일에 있을 리밸런싱에서 중국 A주의 비율이 원래는 3.3%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4.1%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A주가 원래는 168개 종목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189개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9월에 그 중국이 적격 외국 기관 투자 한도를 갖다 늘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한국 비중이 한 0.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네. 한 0.5% 줄어들 것으로 크게 늘어남으로써 이 시장에서는 한 1조 5조에서 최대 2조 5천 평균 한 2조 원대의 그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 지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수급의 그 클라이막스는 26일 종가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이 규제가 자유로운 패시브 자금들은 일단 26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미리 해도 되기 때문에 최근에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26일이 끝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도는 일단나게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리밸런싱이 끝난 후에는 보통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주중반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말까지 코스피가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2200선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제일 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 쪽입니다. 네네. 반도체 쪽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반도체 쪽을 좋게 본다면 2020년 좋게 본다면 이건 기회라고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업들의 실적도 3, 4분기, 4, 4분기 다 바닥 확인하고 내년에 터닝을 해준다면 그들은 분명히 매수를 들어올 겁니다. 외국인들은. 네. 그렇게 되면 지수도 안정이 되고 좋아질 것이니까 26일을 디데이로 해서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덕재 본부장님도 어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건으로 보게 되면 국내 증시는 2200선을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국내 증시가 급락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매도잖아요. 이것이 국내 경제라든지 증시에 의한 요인이 아니라 단기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단기 이벤트가 끝나면은 바로 리바운드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한국 증시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기준해 가지고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은 12배가 코스피 퍼가 11배가 2120선이거든요. 미국의 주요 지수인 S&P 500 지수가 보통 17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고 대만이라든지 중국의 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국의 증시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실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한국 그 증시는 3분기를 바닥으로 4분기부터 개선세를 보이고 갔고 한국 경제도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4분기를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증시는 선행지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기나 실적이 3분기, 4분기에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증시 또한 조만간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파이브스타가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좀 한다는 주식 고수 3인방 우리는 주식 TMI입니다. 자 지난 방송 모니터 해보셨죠? 저희 셋의 케미 어땠나요? 좀 괜찮지 않았나요? 네, 오늘도 환상의 호흡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이유 있는 투머치 토크 셋이서 알아두면 돈 되는 주식 정보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연말 쇼핑 시즌, 나는 주식 산다입니다. 언제부턴가 11월은 지구촌 쇼핑 시즌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연말까지 소위 이 지름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행사들을 줄줄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부터 시작을 했죠. 중국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이 11월 10일 중국의 이제 독신자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광운제라고 우리는 부르죠. 당일 매출이 300억 달러, 약 35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한 그런 수치인데요. 이 광운제가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다음 주에 이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 추수감사절 다음 금요일에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가오는 29일입니다.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이고요. 이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그리고 연초까지 줄줄이 이제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쇼핑 좀 좋아하시나요? 요즘 해외 직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좀 아쉽게도 저는 해외 직구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AS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저는 집 와이프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홈쇼핑을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뭐 3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매진 마감 임박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거 막 사이들 것 같은 그런 기분들 많이 시청자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쇼핑 시즌은 대대적인 할인이 들어가죠. 저는 요즘 침대를 좀 사고 싶거든요.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 그게 맞는 게 숙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돼 있는 그런 침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손가락을 막 이제 누르고 싶은 그런 걸 자극하는데 두 분은 뭐 득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도 약간 비슷한 건데 안마의자가 요즘에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안마의자. 이 피로한 몸을 좀 풀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니라 본인이. 제 거.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남자들의 로망이죠. 남자 하면 뭡니까? 자동차.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제2 브랜드가 요즘 세일을 무려 20%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현실이 조금 안 받쳐주네요. 사면은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주식시장에도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맘때 증시 성적은 좀 어땠나요? 예, 일단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론 월봉상 양성월봉도 나온 달도 있었지만 대부분 업종별 위주로 해서 산발주로 움직였는데요. 유통업종을 비롯해서 화장품 이런 업종 위주로 해서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쇼핑 시즌에는 아무래도 특수가 기대되는 수혜주를 공략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쇼핑 시즌은 아니었지만 2014년에 명동이 나가 보니까 진짜 중국 사람들로 이제
꽉 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놀래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을 사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수익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두 분은 혹시 과거 쇼핑 시즌에 주식 사서 수익 올린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저도 뭐 이성호 대표님과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공항을 가보니까 면세점에 우리나라 브랜드, 즉 로만소인데 제이스티나로 브랜드가 바뀌면서 김연아 브랜드로 엄청났습니다. 시계 다음에 나온 거죠. 예, 브랜드 기금속이죠. 그 매장이 있는 걸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완전 대박이구나 하면서 제이스티나가 무려 2010년부터 14년까지 연속 급등, 4년 동안 급등한 종목, 이 종목 한번 매매해봤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데요. 화장품 기업인 제이준 코스메틱을 사서 작년 11월에 좀 높은 수익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 저도 딱 갔더니 이 면세점 광고에 그때 당시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제 황치열, 가수 황치열 씨랑 배우 박혜진 씨가 광고 모델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마스크팩 기준. 마스크팩. 그죠? 예. 그걸 보고 이제 매수를 했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이미 일부 업종 또는 종목들이 기대감에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벌써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겠죠. 화장품은 이미 광운지 시작 일주일 전부터 움직여서 어떻게 보면 고가권을 좀 형성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들어가면은 화장품이 아니라 IT 기기 쪽으로도 매출이 좀 집중이 됩니다. 특히 20% 내지 30%가량을 DC를 하면서 큰 폭의 할인을 적용해서 IT주들, 특히 이 전자기기들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TV나 냉장고 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 업종들에 집중적으로 이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완판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IT 부품주들도 벌써부터 좀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연말을 훈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혜주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이번 연말 쇼핑 시즌 맞아서 주식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싶은 업종을 골라볼까 하는데 앞으로의 매출 증가와 함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최대 수혜 업종, 저는 화장품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유커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서울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관광버스들 있잖아요. 그 길을 거의 굉장히 많이 막고 있습니다. 굳이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시내 돌아다니면서 알고 있는 만큼 또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 유커들이 국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화장품, 고급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이 앞으로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김호영 대표는 어떤 종목 생각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좀 냉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커가 많이 떠나면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았었던 특히 아모레퍼시픽, 이제 화장품주 대장주, 이제 아까 이성호 대표님도 수익을 보셨다고 하셨던 이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렸죠. 실적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이제 면세점 부분은 좀 부진하지만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고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그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한번 날아오를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말 쇼핑 관련주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실적인데요. 진취적으로 매출과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또 주가에 어느 정도 미리 반영이 되었는지 요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뭐 손쉽게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주가 광군제 이전부터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돼서 너무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느냐 이런 점들을 판단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말 쇼핑 시즌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5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 네, 5스타 3인방의 이유 있는 주식 TMI 잘 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5스타 허혜남 대표와 집중 분석, 또 별점으로 투자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메지온입니다. 임상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메지온의 임상 3상 결과를 두고 이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했는데요. 최근 공개한 결과를 놓고 또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방송 서두에도 언급드린 것처럼 유데나필의 임상 3상 발표 후에 4일째 좀 급락을 보이면서 좀 변동성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7일이죠. 미국 심장협회 연례 학술 대회에서 이제 단 심실증 치료제인 유데나필의 글로벌 임상 3상 톱라인 데이터가 이제 공개됐는데요. 임상 결과 1차 지표인 산소 소비량은 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2차 지표인 운동 성능 측정값은 좀 향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 지표가 좀 기대감에 충족되지 못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좀 실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 FDA로부터의 신약 허가 신청은 가능하겠으나 좀 단기적으로의 변동성은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이 상승세를 이어오던 메지온 주가도 이번 주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앞으로 다시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이 메지온에 대한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2점 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게요. 네, 단기 관점에서는 다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임상 결과 발표 후에 주가가 25만 원에서 약 15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신약 허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만 원부터 12만 원에서는 단기 반등을 한번 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급락 후에 어느 정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긴 박스권 횡보 구간을 좀 진정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은 지금 바로 매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고공행진을 펼쳤던 종목이라 이 고가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하락에 속이 타들어가실 것 같은데 보유한 분들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저가에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또 좀 약간 손이 느리셔서 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거의 20만 원 위쪽에 좀 보유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기술적으로 가장 빠른 상승 추세인 20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가격 위에 가격대 보유자분들은 우선 단기 기준 으로는 대응을 놓치신 거는 좀 인정을 하시고 현재는 이제 임상 발표로 인한 급락 후에 횡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격대는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긴 박스권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버티시고 향후 1차 반등 단기 17만 원에서 19만 원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비중을 조절하고 축소하는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도 한국전력은 11월 들어서 견조한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죠. 네, 기간의 지속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좀 견고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7개월가량의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추세 전환까지 시도하고 있는데요. 25,000원에서 28,000원까지의 단기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원전 이용률 반등 그리고 또 전기 요금 개편 등에 따라서 이제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3분기 원전 이용률 이 당초 예상보다 낮았으나 내년에는 80%대로 반등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전기요금도 7년 만에 인상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 7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4% 인상될 전망입니다. 역시 또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간의 수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내리막길을 걷던 한국전력 이제 바닥을 딛고 본격 반등에 나서는 걸까요? 한국전력 투자 별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별점 3점 주셨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투자 스타일상 중장기 쪽의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경기 방어 성격으로 또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이고 위치입니다. 16년에 6만 원 고점에서 2만 5천 원까지 약 4년 가까이 하락을 지금 마무리 짓고 좀 방향을 트는 위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매집할 수 있는 위치인데요. 지금과 같은 기간의 매수세가 좀 지속된다면 1차 반등폭 시세는 3만 1,000원부터 3만 2,000원까지 좀 단기적으로 열려 있는 위치입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불안한 장세가 계속되면서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의견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에 코스피가 다시 한번 2,100선까지 좀 이탈하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홍콩 사태, 그다음에 MSCI 리밸런스까지 합하면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는 좀 관망 포지션 다음으로 보수적인 것이 바로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좀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경기 방어주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 시장의 주목을 받은 마지막 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오크레마입니다. 이 네오크레마가 이번 주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는 살짝 생소한 기업인데 어떤 회사인가요? 네, 그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또 기능성 식품 원료와 식품 첨가물, 제조물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급등한 이슈는 이제 유산균 증식을 도와주는 올리고당과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인체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그리고 또 생태계를 합친 용어인데 요 그 네오크레마가 이번 주에 이쪽 관련주에 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항암 치료에 좀 효과적이라는 그 이슈까지 나오면서 이번 주 좀 시장의 움직임을 좀 주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오크레마가 계속해서 투자 매력을 뽐낼 수 있을까요? 투자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4점 주셨는데 오늘 가장 높은 점수 주셨네요.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하고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좀 낙폭 과대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단기적으로 좀 가장 강한 구간에 있는 종목을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좀 회전율에 좋은데요. 가장 적합한 지금 위치에 있는 거가 바로 네오크레마입니다.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1월 초에 그 기술적으로 7,000원부터 11,000원까지의 상승 1파동, 그러니까 상승 N자의 왼쪽 상승분이 나오고 그리고 11,000원부터 9,000원에 조정 2파동을 겪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20일이죠. 11,000원 돌파하면서 현재 3파동 초입 구간입니다. 상승 N자의 이제 오른쪽 상승분을 시작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은 오히려 한 11,000원 초반부터 지지라인 한 10,000원까지를 좀 확인하면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앞서 5스타의 투자 별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장의 핵심 종목들 5스타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똑똑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뉴스타가 떴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 정종용 대표만의 단기 매매 성공 노하우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톡톡한 투자의 정종용 대표입니다. 요즘 날씨는 춥지만 톡방에서는 뜨거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 톡방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첫 번째는 돈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는 여러 테마가 존재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내용을 짚어보자면 돼지열병, 강아지 구충제, 양자암호, 중국 판호 관련 게임주, 그래핀, 그리고 다시 정치 테마 등 나름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온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항상 존재하는 단타 참여자들은 변동성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주를 잡고 단타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목요일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본입찰 말고는 시장에서 눈에 띄는 이슈가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대감을 베팅을 해놓은 상황이라 아시아나 IDT를 제외하고는 주가의 급등은 잘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시장의 주인이 부재한 느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두 번째, 차트의 비밀입니다. 지난 7일 아침 시장에서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쪽은 마이크로바이옴 테마였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몸 안에 사는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말입니다. 이름조차 익숙치 않은 테마지만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나름 신선한 재료였고 네오크레마 외에도 비피도, 제노포커스 등 2등주, 3등주 등도 따라와줬기 때문에 테마로서 구색은 갖추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급등주는 주가가 상승한 만큼 수익 실현하려는 매도세 또한 거세기 마련입니다. 급등하기 전에 재료를 미리 알고 매수해 놓은 선취매 물량이 얼마나 많냐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네오크레마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선취매한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보통 선취매가 있다면 급등 전에 주가 상승이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네오크레마는 급등하더라도 매도세가 거세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마지막 세 번째는 급등의 조건입니다. 네오크레마는 대주주 지분이 높은 종목입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도 313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약 200억 원 정도로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 단타 자금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상한가로 갈 수 있는 가벼운 종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톡방에 네오크레마를 추천드린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바이옴이 시장을 리드하는 메인 테마가 되었다. 두 번째, 네오크레마는 시총이 작고 유통 물량도 적어서 단타 자금이 몰리면 상한가로 갈 수 있는 가벼운 종목이다. 셋째, 최근 바이오 테마에 대한 투심이 살아난 상황이었다. 결국 예상대로 네오크레마는
당일 상한가에 도달했고 단 1거래일 만에 15에서 20%의 수익을 거두고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위의 사례와 같이 단타로 짧은 시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짧은 시간 동안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정종용 대표의 무료 카톡방에서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단타 비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 늦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톡톡한 투자와 함께 똑똑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지금부터 다음 주 내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5스타 핵심주를 만나볼 텐데요. 만나보기 앞서서 다음 주 시장 전망과 함께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다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얘기가 자주 나왔던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외국인들의 그 매매 패턴인데요. 만약에 예정대로 26일 날 끝난 후에 외국인들이 과연 매도세를 멈추고 매수세를 전환할지가 상당히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글로벌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 그 무역 협상 진행 상황인데요. 원래 순조롭게 진행되던 미중 무역 협상의 정치적인 이슈가 전복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불안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홍콩 임금법을 갖다 서명하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현재 상태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슈까지 겹치면서 일단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 좀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코스닥 및 바이오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인데요. 오늘 아침에 그 SK 바이오팜이 미국 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SK 바이오팜은 지난 2001년부터 후보 물질을 탐색해서 임상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FDA 승인을 신청한 그 뇌전증 신약인 X 코프리에 대해서 이 품목을 갖다가 허가를 받았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그 제약사들이 보통 이 신약에 대해서 기술 수주를 했는데 기술 수주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이런 그 제약으로는 첫 번째인데요. 이러한 그 이슈가 과연 그 국내 그 바이오 업계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다음 주에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증시 체크 포인트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전략도 좀 세워볼까요? 다음 주 역발상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2200포인트와 700포인트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12월 가면 이제 양도세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고요. 지금 당장 걱정할 부분은 아니니까. 다음 주 지수 하락은 다시 없을 매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고 있어요. 외국인 매도가 일단락되면 지수 저점이 들어올 거고 상승 전환 신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핵심 섹터들이 있는데요. 그 핵심 섹터들이라는 것은 반도체, IT 부품, 바이오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마련했으니까 그 내용들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주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혜남 대표도 전략 세워주세요. 네, 역시 뭐 2년 가까이 저희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세계 증시에 억누르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 추이를 가장 기본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하겠는데요. 이번 주 그 외국인 매도세로 10월부터 특히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왔던 거를 거의 모두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한 3, 4거래일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위치는 다시 한번 낙폭 과대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 급락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하단 지지력은 충분히 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 변동성만 확인하면서 좀 장기보다는 개별주 중심으로 단기 매매 통해서 좀 회전율을 높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우시길 바라고요. 5스타 두 분이 방송과 모바일을 통해서 추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구 대표 AS 종목입니다. 젠백스인데 이미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추가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네네. 이 종목은 10월 16일 날 15,000원에 추천을 해서 11월 5일 29,800원까지 약 1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고 그다음에 조정 보일 때 다시 재매수를 해서 11월 13일 날 23,000원에 재매수를 해서 지금 다시 3만 원 근처까지 왔거든요. 1, 2차 분할 매도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나머지가 좀 남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가지고 있다면 전고점 돌파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중기 목표치가 3만 원이었는데 3만 원 돌파하고 32,500원과 35,000원 선 사이까지도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상승을 보고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데 연말을 맞아서 김영구 대표만의 특별한 투자 노하우를 전해드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셨다면? 네, 맞습니다. 송년 무료 증권 강연회가 있는데요. 2020년 핵심 전략과 또 승부주들을 갖다가 대공개를 하는데요. 좌석이 좀 한정적입니다. 170명이니까 네. 그 안에 좀 들어오시려면 예약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12월 7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펼쳐집니다. 네, 선착순이고 자리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허혜남 대표의 AS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오성 첨단 소재. 이미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관심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요. 예. 우선 오성 그 첨단 소재는 의료용 대마의 화학 물질을 활용한 연구 개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그 19일에 춘천시장의 정부 승인을 전제로 그 대마를 활용한 연구 개발과 뭐 산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오성 첨단 소재가 10월 초에 2,000원에서 3,000원의 그 상승 1파동이 나왔고 한 두 달 가량 3,000원부터 2,500원 동안 조정 2파동을 통해서 좀 횡보 길게 좀 모아놨습니다. 이번 주 이 이슈로 3,000원을 돌파하면서 상승 3파동의 좀 시작점인데 저희가 11월 11일 톡방을 통해서 2,600원에 추천을 드렸고 20일 장중 3,500원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주 살짝 좀 쉬는 구간인데 다시 한번 3,100원부터 2,900원 눌림목 시에는 이번에는 상승 3파동을 좀 추세를 목표로 두면서 재진입이 가능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내 계좌를 훈훈하게 만들어줄 종목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에이프로젠 KIC. 네. 제가 주로 이제 고가주나 중가주 위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좀 저가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M&A 시장의 큰 손으로 알려진 김재섭 씨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의 바닥을 만들었는데요. 이 종목 2017년도에 한 2개월 정도 수준의 주가를 보면요. 2,000원짜리가 2만 원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정확히 고점이 19,450원. 그리고 나서 폭락을 해서 지금 다시 제자리에 왔는데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다이노나라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 관련 4가지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에이프로젠 KIC에다가 이전을 했고요. 네. 에이프로젠은 이 에이프로젠 KIC의 모회사인데 같이 합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합병 추진인데 이것이 모멘텀 제로가 될 것 같고요. 또 다이노나를 우회 상장하면서 가치를 높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다이노나 그다음에 루미마이크로 이런 종목들이 다들 핫하게 급등을 했던 이유들은 이 연계된 그러니까 관계사들끼리의 우회 상장과 연결된 모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동안 이제 2년간 폭락해갖고 바닥을 다지던 시점에서 뭔가 폭발할 수 있는 좀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개인 회사인 이 김재섭 씨의 개인 회사인 지베이스를 통한 지배 구조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한 10몇 개의 회사들이 얽혀 있거든요. 예. 이 내용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파이프라인과 함께 커갈 수 있는 성장 라인. 또 이거 외에도 4가지의 또 파이프라인이 더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된 바닥권에서 무서울 것도 없고 이런 시점에서 좀 차분히 모아 나간다면 멋진 수익률도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매매 전략을 보시면 적정 매수가는 2,400원에서 2,300원, 2,250원 사이, 그다음에 눌림목 시 2,100원 선까지만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타 목표치가 좀 높아요. 한 3,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중기 목표치는 3,500원, 4,000원.
중기 목표치는 5,000원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손절가 2,000원 잡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허인남 대표의 다음 주 핵심 종목도 만나볼까요? SFA 반도체. 네, SFA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조립 및 뭐 메모리 카드, 뭐 기타 디지털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입니다.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마이크론, 뭐 하이닉스 등 업체의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로우 레벨이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 이제 최근에는 점차 경박 단소, 뭐 적층 고용량의 하이엔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SSD용 부품 등 차세대 제품을 좀 생산하고 있는데 이쪽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의 시세가 그 4월에서 5월이죠. 그 정부와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7월달에 일본 악재 그리고 8월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재격화되면서 좀 긴 조정을 겪었는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적으로 10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에 좀 쌍그리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파동상으로 3파동 시세의 초입 구간에 돌려놓은 위치입니다. 거래량도 좀 증가하는 위치인데 바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가격 라인으로 3,700원부터 3,5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차 4,300원 그리고 또 손절가는 3,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스타의 핵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Don't know when they'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I'm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Woo. I'm looking good, don't wanna blink. Mirror tells me I'm a king. I'm thinking, why not? 인공지능 로봇이 나만을 위해 맞춤 투자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제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 또 나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선별은 물론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는 로보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보마켓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소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안정투자형 로봇에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이 안정투자형 로봇의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풍력발전 설비 제조업체 CS윈드로 1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또 현대바이오로 9%, 코롱인더 당일 매매로 5.5%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또 NHN 한국사이버결제 역시 5.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종목 선별 및 투자 정보를 똑소리나게 제공하는 로보마켓. 이 로보마켓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동을 지나 소설까지 절기상으로 이미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훈훈했던 주식시장도 이번 주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투자 심리도 움츠러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유연한 자세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But acting like grown-ups like we are in the present. Drinking from plastic cups, singing love is forever and never. Well, I guess that was true.